제보자는 트럭을 운전하고 4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1차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대우선 들어와서 제보자 차를 때린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보자 4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고요. 5차로는 인천 쪽으로 빠지는 진출로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죠. 잘 가고 있는데, 저 뭐야. 아이고. 이런. 이야! 차가 완전히 넘어졌네요. 제보자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때는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일단 허리 이런 데가 일단 막 충격을 받아서 2차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되게 좀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이러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사람도 죽을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이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전복이 됐고요. 실려있던 특수요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2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특수요리 비싸죠. 우와, 천만다행입니다. 뒤에 저 보세요. 저 그대로 저 유조차 저기에 붙였으면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제보자로서는 완전히 날벼락으로 여겨지는데 보험사에서 과실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험사에서 저한테 9대 1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못 하세요. 무조건 그냥 10이라는 겁니다. 90대 10이라고요? 제보자가 10% 잘못 있다고요? 제보자가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있어야 되는데 제보자는 상대차 들어오는 걸 언제 보셨나요? 전혀 안 보였어요. 전 퉁 치는 순간 사고 난 걸 제가 느꼈죠. 이쪽 뒤를 쳤습니다. 뒤쪽이. 요 뒤를. 아하, 사고 날 때까지 상대차를 못 보셨군요. 자, 여기서요. 블랙박스에는 보여요. 블랙박스에 보이는 건 왜 그러냐면 블랙박스는 이만큼이 보입니다. 와이드, 광각이에요. 운전자 눈은 이만큼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이 차 이렇게 들어올 때 요거는요. A필러에 가려서 이게 안 보일 각이에요. 제보자로서는 영문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뒤를 때리니까 이번 사고 제보자로서는 안 보였고요. 가까이 올 때는 A필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요. 영상에 보이는 것하고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건 다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1차로에서 4차로까지 쑥 나오면서 진출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가 있을 것을 예상도 못했고요. 그 차가 보이지도 않았고요. 설령 보였다 한다 하더라도 그 차가 3차로 들어올 때 그때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는 불과 1초? 1초 조금 넘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불가항력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은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진출입로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경로를 미리 확인한 뒤 차로를 변경하는 습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회전해서 천천히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랑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위험해요. 천천히 우회전하고요. 맞은편에 차들이 신호 대기하고 있고 천천히 가는데 여기서 이거 어머나. 어이쿠. 아니 헬멧 안 오토바이가 써놨는데? 왜 저기서 나오나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한 제보자. 그런데 곧이어 등장한 또 다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진짜 여기 차들이 위험하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쫙 빼곡히. 여기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아하, 여기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네요. 상대 오토바이가 나온 길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네요. 자기는 신호 보고 왔다고. 네, 신호가 없는데 신호 보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고가 난 곳 어디에도 신호등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헛것을 상대방은 봤나? 보험이 없더라고요.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면허도 없으시고 이제 그거는 이제 CC에 못 미쳐서 보험이나 이런 거 등록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오토바이도 전동 킥보드도 아닌 뭘까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게 제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했거든요. 우리 보험사, 내 보험사가? 네, 제가 가해자고. 왜냐면 나는 큰 차고 그쪽은 작은 차라 상대적으로 제가 잘못이 더 크다. 차대 오토바이 사고니까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제보자가 더 많이 잘못했다. 오토바이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도 안 돼요. 오토바이도 차잖아요.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거 그 자체가 없어요. 판결문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을 다 뒤져도 약자 보호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차대 오토바이 사고잖아요. 동급입니다.
이 사고는 오토바이의 100% 잘못을 볼 것이냐 아니면 제보자에게도 조금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냐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이곳이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는 곳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건 100대 0입니다. 중앙선 넘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중앙선이 끊어져 있네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다는 것은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가 서행해야 되고요. 둘째,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까지 해야 돼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가 나오기 전에 좌우를 살폈어야 돼요. 당연히 오토바이가 훨씬 더 많이 잘못했고요. 거의 100대 0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마음에서 오토바이 80, 제보자 20으로 보입니다. 신호가 있든 없든 교차로에 직면할 경우 좌우를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 작은 운전 습관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스쿨존의 상황은 어떨까요? 3시간가량 스쿨존에 머물면서 지켜본 결과 대부분 차량이 서행했습니다. 30km 이하로 그냥 지나가요, 내가 스스로. 스쿨존 안에서는 그냥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직후에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식이법은 무엇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숙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의 운전자가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 내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중에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를 빼서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만일 사망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어린이가 조금만 다쳤다 하더라도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에서 3천만 원까지 처하는 거죠. 운전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만일의 사고는 엄청 무겁게 처벌한다. 무서운 법이에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운전자에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깜빡하다 보면 30km를 넘게 되는데 어떻게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법 지켜야죠. 뭐 제가 냈겠어요? 뭐 애기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안전운전 얼마 전에 뭐 5km로 달리다가도 애기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뭐 안 좋은 일이 있긴 했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운전자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고. 네, 이러다 보니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아이들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그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에요. 조금만 다치더라도.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한다? 이것만으로 해결될까요? 운전자는 10%밖에 잘못이 없고 어린이가 90% 잘못했다. 그래도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게 민식이법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부모와 선생님들이 안전교육, 철저한 안전교육, 그것이 첫째입니다. 민식이법이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